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개발 선인장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고. 쉽게 말을 하면 키우면서 이 한 해살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면 너무 이쁘고 또 꽃도 오래 가기 때문에 구입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잘 죽는다. 너무 잘 죽기 때문에 키우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개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죽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키우면서 가장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이 식물이 죽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죽는지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키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개발 선인장 요 종류들 열대성 식물들이 많이 죽는 이유, 뭐 다육이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선인장도 그렇고 독일항우도 그렇고 주로 죽는 시기가 여름이라는 거죠. 여름. 그러면 여름이 원인이 되면 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이 열대성 식물들은 더운 거는 잘 견디지만 습한 거에는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우리나라 여름은 이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름 날씨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 보면 가을, 겨울, 봄은 크게 죽는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그럴 때도 죽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했어. 예를 들어서 물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너무 적게 준다든지 아예 통풍이 안 되는 곳에 놔둬가지고 뿌리가 썩는다든지 이거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름을 제외한 그 외의 계절에 이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런 거고, 그런데 여름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잘 관리를 해도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대체적으로 특히 올해처럼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엄청 더운 여름에는 뭐 농장에도 많이 피해를 받고 뭐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뭐 20년을 개발을 키웠는데 올해처럼 많이 죽은 날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습도죠. 습도. 자, 우리가 여름에 온도가 뭐 30도씩 35도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습도가 상당히 높아요. 여름에는. 그러면 이 습이 빨리 말려줘야 되는데 습을 빨리 말려주지를 못하니까 그 흙 속의 수분이 열기와 만나가지고 뿌리가 녹았어. 뿌리가 떴어. 죽는 게 태반이라는 거죠. 대부분. 물론 그렇게 하면 빨리 손을 쓰면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정상이 뭐 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막 물러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빨리 손을 쓰는데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힘이 없고 쭈글쭈글하면서 축축 처져요. 그러면서 마디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걸 보고 주로 보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갑다 싶어갖고 물을 더 준다는 거죠. 물이 많아서 지금 뿌리가 녹았어. 뿌리가 떴어. 이렇게 쭈글거리고 뚝뚝 떨어지고 축축 처지는데 이 아이들이 쭈글거리고 축축 처지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물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름에 습을 빨리 말려주는 거.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통풍이 잘 돼야 되고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평소에 봄, 가을, 겨울을 기준으로 해서 흙이나 화분을 분갈이를 하실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식물들이 여름에 가장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돌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난돌은 섭을 머금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난돌은 구멍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에서 섭을 유지를 시키다, 머금고 있다는 거죠. 섭을 머금고 있으니까 안 마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바닥엔 굵은 마사, 그 위에 가는 마사, 그렇게 깔고 그 위에 배합한 흙을 깔아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빨리 흙 속에 있는 수분을 말려주는지, 그게 포인트인데, 그거를 무시를 하고 분갈이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름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섭을 말려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키포인트가, 자, 여름에 날씨가 덥고 날씨가 화창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습하죠. 부득지근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베란다에 창문을 활짝 열어요. 통풍되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개발선인장이나 다육이나 이런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이제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을 시킨다는, 밖에 놔두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게 실내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늘에서 키우는 게 가장 좋아요. 방그늘에서.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밖에서 키우지 않고 주로 이제 방그늘에서 키우는데, 문을 활짝 열면 외부에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후득지근하죠. 사람이 밖에 나가도 후득지근한데, 이게 집 안 베란다로 들어오면 베란다 안에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베란다에 차게 돼요. 그러면 그 열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습하고 물기가 많은 흙 속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외부에 노출, 오픈되어 있는 곳이면 계속 공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게 베란다나 이런 막힌 공간에 창문만 열어놓으면 공기 순환이 안 돼요. 공기가 이게 외부에서 자연적인 바람에 의해서 순환되는 거하고, 인위적으로 뭐 선풍기를 한 개 두 개 틀어준다고 해서 순환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키포인트는, 여름에는 가능하면 베란다 문을 열지 마세요. 닫아두시고, 누차 말을 하지만 거실에 에어컨을 틀면 중문을 열어서 오히려 베란다 쪽에 선풍기를 하나 고정을 시켜갖고 실내에 차가운 공기를 계속 베란다 쪽에 내보내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떨어뜨려 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물 조절,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물을 안 줘야 되는데, 이 개발이나 이런 거는 물을 안 주면 잎이 쭈글쭈글 해갖고 축축 처지죠.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뭐 다육이나 이런 선인장 종류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물을 한번 주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개발 종류들은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져요. 금방 이렇게 안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물을 직접 주는 것보다 잎에 간접적으로 분무기를 해서 섭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물을 주고 나면 흙 속에 있는 수분을 빨리 말려줘야 돼요. 그러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빨리 말리려면 흙 속에 있는 물기를 빨리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가 잘 때는 마사를 사용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실험으로 보여드렸죠. 밑에 마사, 굵은 마사를 깔고 가는 마사를 깔고 그 위에 배합토를 올리면 그냥 배합토만 심어 놓은 거하고 물의 배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그 다음에 핵심이 뭐냐 하면 물을 주고 나면 화분을 45도로 기울여 두라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똑같이 마사를 깔고 미차를 깔고 혼합토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팽팽하게 놓는 거하고 화분을 45도 기울여 놓는 거하고 물 빠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자, 일반 마사와 그 혼합토를 사용한 것보다 굵은 마사를 깔고 가는 마사를 깔고 그 위에 올려놓으면 물 빠짐이 더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화분을 또 45도, 30에서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기울여 두면 물 빠짐이 또 배 이상 증가된다는 거죠. 2배, 3배로 물이 빨리 빠져요. 그러면 효과가 배의 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죠. 물 빠짐이. 그래서 가능하시면 분갈이를 하실 때 다른 계절을 기준으로 두고 흙을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하시지 마시고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분갈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돼. 그러므로 배수가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공간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감안을 하면 항상 분갈이를 하실 때는 굵은 마사 깔고 미사 깔고 그 위에 뭐 상토를 넣든 혼합토를 넣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배합된 흙 놓아가지고 물을 준다. 그 다음에 뭐 통풍이 잘 되게 놓는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줘서 45도, 30도 이렇게 비스듬히 놔두면 Y자 모양으로 물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일자로 빠지는 것보다 Y자 모양으로 놔두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싹싹하면 물이 흘러내리면서 가는 쪽에서 모이기 때문에 물 배수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실험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이즈의 화분을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깔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닥에 자, 똑같이 옆에도 똑같이 자, 똑같이 깔게요. 자, 똑같이 깔았습니다. 그리고 고운 것도 똑같이 똑같은 양으로 2개를 깔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흙을 채우겠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평소에 매장에서 쓰는 혼합토예요. 마사, 상토, 뭐 거름 이런 거 다 들어간 그런 겁니다. 자, 요 흙을 그대로 그냥 여기에 채울게요. 똑같이 2바가지씩.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일단 물을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나는 그냥 팽팽하게 하고 하나는 지금 45도까지는 아니에요. 물을 이제 부어야 되기 때문에 한 15도 정도, 10도에서 15도 정도 살짝만 눕혔어요. 이거를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기대면 되는데 지금 이게 물을 빠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살짝만 눕혔습니다.
자, 물을 가지고 와서 먼저 팽팽한 데부터 물을 붓겠습니다. 똑같은 양을 하기 위해서 자, 부어 넣고 요거를 다시 물을 채워 올게요. 자, 여기도 똑같이 부을게요. 자, 똑같이 부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수평으로 하는 거하고 옆으로 하는 거고 물 흐름이 완전히 틀려요. 뒤에 넣었는데도 지금 물 빠짐이 줄줄줄줄줄줄줄 흐르죠. 요거는 거의 이제 움직임이 없는데 이거는 차이가 엄청나죠. 물 흐르는 속도가 틀려요. 틀려. 두 개를 보시면 뒤에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먼저 부은 것보다 물이 더 많이 찼어요. 더 많이. 근데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이 아이는 흐름이 거의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물이 계속 모이고 있죠. 계속 흘러내려요. 이게 뭐냐 하면 수직으로 내려가면 한 방울 한 방울씩 일자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울여서 하면 V자 모양으로 물이 모이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더 많아지는 거죠. 물 빠짐이. 계속 지금 요거는 물 움직이 유동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계속 물이 흔들린다는 거는 물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것보다 물량이 더 많죠.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물 빠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갈이를 하실 때는 배수가 잘 되게끔 굵은 마사, 가는 마사 그 위에 혼합토든 상토든 어떤 거를 올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물을 주고 나면 최대한 30도 아니면 뭐 45도를 기울여서 좋고, 많이 기울수록 물에 빠지면 더 심해지면, 그렇다고 눕히라는 건 아니고요. 한 45도 이전으로 해갖고 15도에서 45도 그 사이로 해갖고 딱 눕혀서 세워두시면,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빠져야 되는 물이 한두 시간이면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 물 줄 때 이렇게 해서 주면은 어떻겠어요? 흙 속에 물이 빨리 빠져서 빨리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뜨는 경우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흙 속에 수분이 없어야 뜨는 걸 막아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흙 속에 수분이 완전히 빨리 물은 주되 흙 속에 수분은 빨리 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쉽고 안 죽이고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서 관리를 하세요. 첫 번째, 분갈이 할 때 정석으로 굵은 마사, 가는 마사를 깔고 그 위에 흙을 채우시라는 거. 그리고 물을 주고 난 다음에 항상 기울여서 놔두면 물 빠짐이 서너 배 더 빨라져요. 하루 종일 이틀씩 3일씩 빠져야 되는 물이 단 몇 시간 만에 물이 다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름에 안 죽이고 건강하게 1년 내에 10년씩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분무기로, 여름에는 잎에다가 분무기로 해주세요. 왜? 날이 덥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빨라요. 그래서 그 수분을 어느 정도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지금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물이 흔들리죠. 먼저 부은 거는 물 흔들림이 거의 없죠. 근데 뒤에 부은 거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파장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 물 빠짐이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교된 부분을 보시면서 분갈이도 하고 여름에 관리를 하시면 안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야만이 실증이 나지 않는 거죠. 자꾸 사다가 놨는데 계속 죽으면 키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두 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안 죽여야만이 계속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사가지고 1년도 못 돼서 자꾸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요 방법으로 한번 관리를 해서 키우시면 앞으로 좀 더 길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고 분갈이는 꼭 가장 안 좋은 조건,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분갈이를 하시라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